하루에 정도? 뭐 아무래도 을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유가 확실히 있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호노입니다. 제가 첫 영상을 올린 지 벌써 1년이 좀 넘게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년간을 돌아보는 마음에서 1년 동안의 다이빙 여행 비용을 좀 계산을 해봤는데 여행을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1년 동안의 여행 비용 총액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비용은 저랑 캣띠랑 같이 갔던 비용으로 약 1,5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얼마라고? 어? 얼마라고? 1,500만 원 나왔습니다. 네. 일단 이 비용에는 저희가 이제 쇼핑하는 거, 맛있는 거 먹는 외식비, 기타 비용들이 포함되지 않은 다이빙과 관련되어 있는 비용들만을 계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캣띠 말고 저 혼자도 많이 다녀왔죠. 그 비용은 약 9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긴 했는데 오늘은 제가 지난 1년 동안 다녀왔던 6개 여행지들의 비용들을 낱낱이 분석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처음에 갔던 데가 어딘지 알아? 말파, 말라파수과, 그치? 엄청 싸고 처음 따라간 게 필리핀 말라파스파. 그치. 첫 여행은 말라파스코아 2024년 2월에 다녀왔고요. 3박 5일 정도 머물렀고 다이빙은 10회 정도 진행을 해서 총 비용이 144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150만 원이 들었구나. 150만 원 정도 나왔지 거의. 좀 금액이 특이사항이 조금 있는 게 말라파스코아가 세부 본섬 최북단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밴을 타고 이동을 해야 되고 이제 또 거기 도착해서 방카를 타고 또다시 말라파스코아 본섬으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 그 비용이 6명 기준으로 260불 정도였고 인당으로 쳤을 때는 한 6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 추가 비용으로는 말라파스코아를 가기 전에 보통 세부 비행기가 저녁이다 보니까 0.5박씩을 하는 비용으로 엘스파라는 곳에 묵었는데요. 그게 0.5박당 600페소 그래서 1,200페소 정도 들었네요. 이 정도가 좀 특이사항인 것 같습니다. 0.5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마야항이 새벽 5시에 열리거든? 새벽 5시부터 탈 수가 있는데 마야항 근처에 묵을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 맞아,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부에서 새벽까지 시간을 보내다가 교통을 타고 이동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세부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되게 중요한 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말라파스코아가 환도상어를 너무 보고 싶어서 갔던 곳이었는데 새벽 차를 타고 가서 가는 게 되게 피곤하긴 했거든? 그렇지 않았어? 그거 엄청 피곤했지. 너무 피곤했는데 환도상어를 봤을 때 그 피로가 좀 많이 사라졌던 그런 기억이 좀 드네요. 나는 환도상어는 어쨌든 자연에서 보다 보니까 멀리서 봐야 됐잖아. 생각해보면 오히려 환도상어보다는 캐피탄치로의 그 맑은 물 아래 햇빛이 들어오는 그 연산호들 진짜 너무 예쁜 수족관 같았다. 그치. 난 거기가 더 기억에 남는 거 같아. 캐피탄칠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본 게 만다린 피쉬도 봤잖아. 맞네. 그치. 약간 이 만다린 피쉬 나이트 다이빙으로 본 것도 되게 좋았어. 근데 그 두 개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또 7만 원씩 들었고 50불 정도씩 들었거든. 돈이구만. 하지만은 그 돈이 아깝진 않았다. 되게 여기서밖에 못 보는 되게 아름다운 풍경이었어가지고 나는 아깝지 않은 투자였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간 곳은 저 혼자 갔죠. 5월에 사왕비치를 혼자 다녀왔는데요. 재밌었니? 네, 사왕비치 일단 거기 캐년의 압도적인 조류랑 베르데 섬에서 봤던 산호들, 연산호들과 여러 가지 수중 생물들은 아직까지도 어디가 가장 좋았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나오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비용 먼저 빠르게 말씀드리면은 여기도 꽤 나쁘지 않은 가격이네요. 6박 7일 동안 다이빙을 진행을 했고요. 15회 정도 다이빙을 했고 총 비용은 162만 원, 하루 평균 한 23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가성비가 되게 좋네. 그치. 여기서 비용의 특이사항을 좀 말을 하자면은 교통비가 여기도 좀 들어. 사왕비치가 민도로 섬에 있는 곳인데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마닐라에서 차를 타고 이동해서 거기서 또 보트를 타고 또 넘어가야 되거든. 멀리 있구나. 생각보다 좀 멀리 있고 밴 비용과 스피드보트 비용이 좀 나가서 다른 팀이랑 쉐어해서 간다고 가정했을 때 편도 2,000페소, 왕복으로 4,000페소고요. 대충 편도로 5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 비용으로 따지면 말라파스코아보다는 좀 비싼 편이죠. 아까 말라파스코아가 왕복 6만 원이라고 말을 했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되게 좋았던 게 사왕비치는 이 다이빙비에 숙박, 아침, 점심, 저녁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돈 나갈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샵만의 특성 아니야? 다른 곳들도 비슷해. 사왕비치가 그게 좀 특징이야. 좀 저렴한 비용으로 모든 비용이 포함돼서 진행할 수 있는 거. 다이빙만 하러 가기에 딱 좋네.
너무 좋지. 다이빙하기 너무 좋고, 여기는 추가 비용으로 베르데 섬을 가는데 80불 든 거 빼고는 추가 비용이 거의 없었고, 들었다고 해도 내가 이제 마사지를 받고 싶어서 들어갔던 마사지 비용 밖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 그 외에 이제 샵에서 사면 소주 비용, 뭐 맥주 비용 이런 것들 정도만 들었던 것 같고, 저렴하게 가성비가 가장 좋았던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유명한 포인트들 많죠. 캐년, 베르데, 홀인더 월 되게 다양한 포인트들이 많다 보니까 한 번쯤은 꼭 가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갔던 곳은 이제 6월 사이판에 다녀왔고요. 또 하고 싶다. 아직 제 원픽이라. 아 그래? 사이판 그로토는 너무 아름다웠지? 물속 동굴 안에서 보는 바깥의 빛내림이라던가, 그 빛내림은 지금 봐도 너무 인상 깊었던 것 같고. 북부 다이빙 말하는 거구나. 아니 그거 말고 그로토의 빛내림. 아 맞다, 그치, 북부의 스팟라이트도 너무 좋았어. 스팟라이트는 이런 빛내림을 볼 수 있는 곳이 또 어디가 있을까? 뭐 로타에도 있다고 들었던 것 같긴 한데, 매력이 가치가 있는 포인트였고. 1년 중에 딱 2개월, 3개월만 볼 수 있어. 그치, 여름에 볼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티니안 그로토도 버블 커튼부터 시작해서 되게 아름다운 지형들, 시야, 그거는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 한동안 내 프사였어. 사진 너무 잘 나와서. 일단 비용으로 좀 넘어가 보자면은, 사이판은 저희가 다이빙만 하진 않아서 다이빙을 한 기간 동안만 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다이빙만 한 기간은 4박 5일 정도였고, 그 기간 동안 다이빙 12회에 비용은 무려 235만원. 100만 원이 넘네? 그치, 필리핀이 150만원 내외였는데 사이판은 200만원 중반 가까이 되는 비용이 나왔고, 하루 평균을 쳤을 때 너무 비싼 게 47만원이야 하루 평균. 2배구나. 필리핀이 20만원 초중반이었으니까 거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 나왔어. 항공권은 이때는 정말 운이 좋게 좀 싸게 갔지만은 그 외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게, 사이판은 식비랑 숙박비가 필리핀이랑 다르게 패키지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다이빙 포인트별로 비용이 많이 달랐어요. 사이판 근해까지는 가격이 그래도 좀 저렴한 편인데, 뭐 북부로 넘어간다던가 아니면은 남부 혹은 이제 저 멀리 티니안까지 갈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좀 많이 붙었던 경험이 있고, 티니안 데이트립 기준으로 봤을 때는 170불, 거의 20만 원이 좀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이판 여행을 계획하신다면은 좀 자금에 여유를 두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령이다 보니까 물가 자체도 많이 비싸고요. 필리핀과의 감성은 조금 달라. 필리핀만의 그 동남아 감성도 되게 좋지만은 이 사이판에 있던 미국 감성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그 다음은 저 혼자 또 다녀온 미야코지마입니다. 8월에 미야코지마를 혼자 다녀왔고요. 여기서 봤던 지형들, 마왕의 궁전, 안토니오 가우디는 정말 또 인상적이었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다 인상적이야. 일본이다 보니까 음식도 되게 맛있어가지고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고, 비용으로 넘어가면은 4박 5일 동안 9회 정도 다이빙을 진행을 했고, 비용은 187만원 나왔습니다. 하루 비용으로 37만원 정도 나왔고요. 비용 특징으로 보자면은, 여기는 다른 데는 없는 게 들어가 있죠. 렌트카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렌트카가 일본 섬 여행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한데요,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렌트카 비용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물가 자체가 일본이 그래도 필리핀보다 많이 비싸서 비용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이 일본 다이빙만의 감성, 미야코지마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형 다이빙의 매력들을 따지고 봤을 때는 전혀 돈이 아깝지 않았고, 또 다시 가보고 싶은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음에 같이 가기로 했지? 네, 가야죠. 이제 다음에는 토우리키를 보러 또 한번 가야겠습니다. 같이 가자고. 같이 갑시다. 연습 좀 해서 같이 네, 가자. 같이 갑시다. 그 다음은 제주도입니다. 제가 10월에 제주 다이빙 페스티벌에 다녀왔죠. 제주도는 작년 갔던 투어 중에서 가장 저렴했고, 비용으로 치면 2박 3일 기준으로 다이빙 4회에 1,065만원, 하루 평균 22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항공권이 국내다 보니까 당연히 21만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숙박, 식사, 렌트카 비용은 같이 가셨던 분들이랑 더치페이로 쉐어를 해서 17만원 정도로 또 저렴하게 갔다 왔습니다. 다이빙 비용에 조금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다이빙 페스티벌 참가 혜택으로 다이빙 1회 추가가 3만원으로 진행을 해서 일반적인 제주 다이빙 여행에 비해 좀 저렴하게 다이빙을 했습니다. 만약에 따로 가신다고 하면은 4회 기준 32만원 정도 나오니까 조금 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제주도가 문섬이 그렇게 예쁘다며? 문섬 너무 예뻤지. 나는 국내 다이빙이 사실 동해 갔던 기억밖에 없어서 제주도 가보고 나서 여기는 되게 해외 못지않게 너무 아름다운 곳이어서 또 가고 싶었어.
그리고 이제 2024년 마지막 포인트 어디죠? 보홀이죠. 보홀입니다. 작년에 마지막으로 다녀온 여행지였고요. 보홀에 대한 좋은 소리는 너무 자자하게 많이 들었었는데 발리카삭에서 만난 잭피쉬와 거북이는 진짜 너무 장관이었습니다. 비용으로 넘어가면은 6박 7일 기준으로 다이빙 15회 정도 진행을 했고요. 총 151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하루 평 22만 원. 지금까지 중에서도 가장 가성비가 좋은 축에 속하는 비용인 것 같네요. 여기도 다이빙 패키지에 숙박, 조식, 중식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이트 다이빙도 저희가 진행을 해서 7만 원이 추가가 되었고, 보홀 다이빙에 꼭 가야 되는 곳 중 하나인 발리카삭에는 입장료가 2만 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2만 원이 전혀 아깝지 않은 경험이었고요. 아니 나는 다이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사이판에서 조그만한 거북이를 본 게 다였잖아. 근데 발리카삭에서 봤던 그 거북이 와 이렇게 많이 보게 될 줄이야. 근데 마지막 날에 안 갔잖아. 마지막 날에는 더 장난 아니었어. 부럽다. 어복이 있네요. 지금까지 24년에 다녀왔던 6가지 여행지들의 비용을 공유 드렸는데, 그럼 이제 똑같은 기준으로 하루당 비용을 계산해서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항공권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도록 할게요. 다이빙 비용, 숙박 비용, 아침, 점심, 저녁 비용을 합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보다 조금 저렴할 수도 있고 더 비쌀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식사 비용을 일단 평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라고 가정을 해서 넣었다는 점 참고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라파스코아부터 볼게요. 말라파스코아는 항공권을 제외한 금액이 8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80만 5천 원이고요. 3박 5일 다녀왔으니까 5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하루에 16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되게 괜찮지? 16만 원이라고 하면 항공권 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괜찮네. 이제 숙박비 포함, 식비 포함, 여행 투어 포함이니까 확실히 물가가 싼 게 많은 도움이 된다. 그치. 그 다음에 다녔던 타항비치는 항공권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 원, 정확히는 103만 4천 원이고, 이거를 7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하루에 14만 7천 원 정도 나왔습니다. 알파랑 거의 비슷하네. 하루에 그치. 14만 원 정도? 맞아. 거의 차이가 안 나는 비용인 것 같아. 원래라면은 그 다음 여행지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필리핀인 보홀을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홀은 7일 기준으로 108만 6,800원이 나왔고요. 하루 비용으로는 15만 5천 원이 나왔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결이 나오죠? 필리핀 다이빙 여행지들의 비용은 항공권을 제외한 비용으로 봤을 때 하루 한 15만 원 내외 정도 나오는 걸로 보이네요. 그 다음은 사이판. 세 번째로 간 나라가 사이판이죠. 사이판의 비용은 5일 기준으로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202천 원이고, 저희가 5일 기준이니까 하루 현지 비용 기준으로는 한 40만 원 정도 나왔고요. 아까 필리핀이 하루 평균 한 15만 원 내외였잖아. 2배가 넘네. 2.5배? 그치, 거의 3배에 가까운 금액이거든. 확실히 필리핀에 비해 전체적으로 물가가 비싼 편인 것 같긴 하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일본 미야코지마죠. 미야코지마는 5일 기준 132만 8천 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하루 평균 기준으로는 한 26만 원 정도 나왔네요. 우리 제주도를 빼먹었네요. 제주도는 이거 좀 특이사항이 있어서 조금 계산이 어려운데, 항공권 제외 기준으로 44만 원이 나왔고 하루당 비용으로는 14만 6천 원이 나왔는데, 왜 비교가 어렵냐고 말씀을 드리면 다이빙 페스티벌의 그 혜택도 있었고, 그 모든 비용들을 같이 가신 분들이랑 정말 저렴한 숙소와 렌트카랑 다 쉐어해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이용을 했고, 일반적인 비용으로 쳤을 때는 거의 한 20만 원 가까이 되는 비용이 하루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라별로 순서를 매기면 제일 저렴한 게 필리핀 그치, 제일 저렴하지. 15만 원. 그다음에 한국, 제주도 국한에서 2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일본 25만 원. 그다음에 미국령 사이판 40만 원. 맞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필리핀을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유가 확실히 있는 것 같네요. 하루에 15만 원 정도? 뭐 항공권 비용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은 그래 되게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다는 거는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빠는 비용들을 이 금액이 쓰이는 게 아깝지 않을 정도로 가장 여기가 제일 좋았다. 딱 한 곳만 찍어볼래? 난 베르데. 그러면 포인트는 베르데니까 가성비, 가심비 가장 좋았던 곳은 그래. 사방 비치야 가심비도 좋고 가성비도 좋고 다 좋긴 하네요. 역시 괜히 스쿠버 다이빙의 성지라고 불리는 게 아닌가? 다방이 1등.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게 사방 비치였던 것 같고, 근데 보홀에서 만났던 잭피쉬와 거북이도 너무 인상 깊어서 누가 더 우위다라고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말라파스코아의 환도상어도 사실 여기 말고는 환도상어를 볼 수가 없으니까 뭐야, 다 좋은 거. 다 좋네.
다 줬네. 뭐 지금까지 비용을 봤을 때 저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패키지가 되어 있는 게 확실히 가격이 저렴하다인 것 같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숙박비랑 식비가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서 다이빙비가 측정이 되다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일본이나 사이판 같은 경우는 같은 패키지로 안 묶여 있고 별도 금액이 들어가서 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게 하나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가, 필리핀이 아무래도 물가가 저렴할 수밖에 없죠. 사이판이나 일본에 비해서. 그래서 물가도 약간 이 비용이 좀 세이브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요인이었던 것 같고, 여기에 저희가 하나 포함을 하지 않은 금액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장비 렌탈 비용입니다. 저는 장비가 다 있기 때문에 장비 렌탈 비용이 들지 않았고, 보통 하루당 한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에 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도 같이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행 비용. 거기까지 가는데 다이빙만 하고 올 순 없잖아요. 여행 비용도 감안해서 한 추가로 20% 정도 예산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정리해보니까 어디가 무슨 강점을 갖고 있었는지 한 번씩 정리가 되는 것 같긴 하다. 그치. 지역마다의 매력이 있고 볼 수 있는 것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다 보니까 다시 회고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아까 전에 필리핀 기준은 우리가 하루에 15만원 정도 나왔잖아. 사실 여행 비용이라고 쳤을 때 하루 15만원이면 생각보다 그렇게 비싼 비용은 아니거든. 맞아. 하루 숙박비에 모든 게 사실은 포함을 시키고 다이빙한 경험 비용을 좀 더 높이 쓰는 거니까 총 금액으로 봤을 때도 아깝지 않은 것 같기도 해. 어떻게 보면은 900만원이라는 숫자 보면 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비용을 들여서 했던 경험은 전혀 돈이 아깝지 않았던 것 같고, 일상에서 벗어나서 그런 물속에서 느끼는 자유로움, 다이빙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감정들이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해주는 게 있다 보니까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다른 분들도 한 번쯤은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다이빙 일정을 조금 말씀드려볼까? 다음에 어디 갈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당장 계획되어 있는 곳은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시가키, 그리고 라파즈, 리버보드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단 가장 먼저 갈 곳은 이제 곧 이시가키로 떠납니다. 이시가키에 대한 비용도 조금 고민을 드려볼까? 지금 거의 예약됐으니까 그래도 좋을 것 같아. 이번에 직항이 풀렸잖아? 그치. 저희가 이번에 이시가키를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진에어에서 직항이 풀려서 이번 기회에 한번 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예약을 하게 되었고요. 비용을 간단하게 공유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큰 부분의 예약이 끝났기 때문에 비행기가 55만원, 인당 55만원 정도로 예약을 했지. 저렴하진 않다.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연휴에 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연휴에 가다 보니까 항공권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다이빙 피가 미야코지마랑 비슷했습니다. 미야코지마도 한 2만 엔 정도 들었거든요. 여기도 한 그 정도 들었고, 그래서 총 비용은 224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기준으로는 32만원이야. 그래서 여기도 항공권을 제외한 비용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4만원. 미야코지마보다 저렴해. 미야코지마가 26만 5천원이었거든. 미야코지마 때와 차이가 있는 점이 숙박비 와 그리고 렌트카비를 저희가 쉐어를 좀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다 같이 타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이것도 보니까 1번 다이빙을 가실 때는 한 하루 20만원 중반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계획은 이렇게 다음 여행으로 이시가키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아직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여기 여행지 어떤지 궁금하다, 여기 다이빙 포인트 궁금하다라는 게 있으시면은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향후 여행 계획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되면 같이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기회가 되면은 뭐 같이 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직장인분들 시간 맞춰봐요. 오늘은 이렇게 1년간의 다이빙 여행을 한번 회고해 보았고요.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보니까 한눈에 들어와서 내가 다이빙을 얼마나 좋아하는구나를 좀 알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앞으로 다이빙을 계획하시거나 아니면은 다이빙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구독 안 하셨다면은 구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